시작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스터디팀의 조카미입니다. 제가 오늘 호스트를 맡았는데요. 평소 제가 요리 수업 할 때보다 더 많이 떨리고 긴장이 됩니다. 네, 아침부터 저도 이렇게 김포에 왔는데요. 오늘 또 비와 안개를 뚫고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많은 또 호응도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층간소음 아주 무섭잖아요. 또 올라오실지 모르니까 액션은 크게, 소리는 무. 대신에 입은 크게, 액션은 크게. 아시죠? 네. 네. 박수도 최대한 크게 하시되 2cm 떨어져서. 네. 부탁드릴게요. 오늘 제가 되게 떨리네요. 이게 뭐라고? 저 응원 많이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네. 지금 어디부터 해야 돼? 좋은 줄이고. 네네. 그 모드니 팀의 이분을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냐면요. 모드니 팀의 10월 다이어트 챌린지 3인 팀전 1등만 9월입니까? 네. 네. 제가 조사를 조금 하게 했나봐요. 조사. 네. 네. 9월 다이어트 챌린지 3인 팀전에 1위 하신 분입니다. 참고로 저도 10월 다이어트 챌린지 10위를 했습니다. 네. 소비자로 유산화를 만난 후에 유산화 찐팬이 되셔서 사업자까지 되신 조은주 리더님의 미래 얘기는 어떨지 너무나 기대됩니다. 그럼 다 같이 들어볼까요? 막상 잘하실 거면서 그러니까 170이 돼야 되나 봐. 진짜 기록지들이 길어. 안녕하세요. 조은주입니다. 제가 유산화 이걸 통해서 참 많은 것을 해보게 되네요. 지금 소심한 제가 이제 남 앞에서 다이어트 이야기도 해보고 이제는 미래 일기까지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됐고요. 솔직히 저는 하루 벌어 이제 하루 살기 바빠서 미래에 대한 이런 생각은 그냥 사치일 뿐이다 이런 생각으로 살고 있었어요. 그래도 지금도 아직도 솔직히 정확한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미래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그려나가야 할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남들보다는 제가 이제 느리지만 차근차근 하나씩 이루어 나가는 것밖에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솔직히 제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이 신랑이랑 저랑 예상하기는 2, 3년 안에는 이제 없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에 진짜 막연한 두려움만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두려움에 떨기보다는 이 일이 내 손에서 없어지기 전에 무엇인가 하나를 이루고 싶다는 생각을 간절하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남들 다 미래일기 이렇게 듣고 있으면 10년 후, 20년 후 이런 식으로 포부가 되게 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 자신을 잘 알아요. 제가 길게 이렇게 하면 이거를 이루어냈을 때 그 좌절감이 되게 크다 보니까 저는 그런 것보다 그냥 이제 이 일이 없어지기 24년 그 전에 그래서 딱 정확하게 2024년 12월 24일 안에 골드가 되어 있을 것 같고 그거 하나 이제 제대로 이제 목표를 하나 잡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둘째 아이도 그때쯤 중학교 이제 들어갈 때쯤이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학원도 이제 마음대로 편하게 이제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저는 이제
미래 일기보다는 이제 저에게는 이제 버킷리스트가 하나 이제 있는데 일단 큰 평수로 아파트 청약되어서 이제 이사 가고 아이들하고 해외 여행을 한번 가고 싶어요. 제 일이 해외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한 번도 데려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일 끝내고 데려가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신랑 애제차 하나 통 크게 하나 사주고 싶고 보니까 이런 것도 다 돈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포기보다는 느리지만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는 거북이가 되려고 하고요. 도중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마다 이 버킷리스트 보고 마음을 잡고 나아가면 그 위기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지금의 내가 미래의 나에게 한마디를 한다면 지금처럼 포기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노력해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게 남들보다 미래가 거창하고 그런 건 없지만 이제 자그만한 목표지만 그래도 2024년도에는 꼭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동. 네, 은주 리더님의 미래 얘기 정말 잘 들었습니다. 우리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누구나 다 있는 것 같아요. 은주 리더님의 미래 일기 중에 2024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골드 달성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정말 다 같이 바라고요. 그 이후 모든 그 바라시는 꿈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함께 기원합니다. 저는 그 느리지만 천천히 꾸준히 간다는 거북이 같이 간다는 그 말이 정말 진정성이 느껴졌거든요. 너무 잘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일 아침 이분의 얼굴을 보고 미소 짓지 않는 분 없으시죠? 네. 리더님의 눈웃음에 홀려 누구든 사인업을 할 것만 같은 무한 긍정, 무한 매력의 소유자이십니다. 박은미 리더님의 성공 조건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두 번째였나요? 순서를 세 번째로 알고 있었어요. 반갑습니다. 박은미입니다. 저는 오늘 성공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시작할게요. 저만 떨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는요, 수많은 것들 중에 왜 하필이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했을까요? 저는 16년을 회사 생활을 했던 사람이고요. 그렇게 월급을 받아서 생활하는 게 저는 그게 너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회사가 문을 닫았고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 이후로 주부 육아의 생활만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연결고리마저 저는 완전히 끊어지게 됩니다. 월급이 아닌 다른 수단의 그 수입이 필요했었고요. 그리고 다른 발전적인 삶을 좀 살아보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세 가지가 있대요. 딱 세 가지래요. 노동, 투자, 사업. 딱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다라고 해요. 첫 번째 노동은요. 월급자들, 또 자영업자들, 그리고 전문직에 종사하는 뒤에 사자 붙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전부 다 노동으로 인해 수입을 버시는 분들인데 이들은 다 노동을 대가로 돈을 버시기 때문에 전문 기술이 있어도 그렇게 부자 계열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다라고 해요. 저는 여기에 속했던 사람이었어요. 노동으로 돈을 벌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는 투자인데요. 김유란 다이아님 강의를 듣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윳돈으로 이 10억 이상의 현금을 10년 이상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투자가라고 합니다. 혹시 여기에 해당이 되시나요? 저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사업인데요. 세 번째 사업은요, 이 저절로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거, 사업가를 얘기를 해요.
보통 말하면 대기업 총수들, 그리고 유튜버, 그리고 뭐 작곡가, 작사가 또는 글을 짓는 작가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사업가에 속하는데요. 근데 참 다행인 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다행히 사업가에 속합니다. 우리는 평범하지만 부자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그 사다리를 이제 막 올라타기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 부자로 가는 사다리에 올라타더라도 모두 다 끝까지 올라가서 성공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왜 그런 거 봤더니 바로 이렇게 부자의 길로 가는 사다리로 올라탔어도 그 사다리로 올라탈 때 성공의 조건이라는 게 붙는다고 해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이 말하는 성공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그거를 같이 한번 들어볼까 해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을 하셨다면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것들이 딱 4가지가 있대요. 전문가들이 말하는 4가지 중 첫 번째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보상 구조고요. 네 번째는 일하는 방식인 시스템입니다. 오늘 이렇게 4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4가지 조건에 유산화를 한번 대입해서 한번 보자고요. 첫 번째 회사를 보자면 회사가 안전한지 합법적인지 그리고 지속 성장을 하고 있는지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돼요. 회사가 만약에 불법이라면 그 일을 하시겠어요? 나중에 내가 무슨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르는 상태에 놓이게 되겠죠. 그걸 확인하는 방법이 바로 주식 상장 여부입니다. 주식을 확인하시면 돼요. 여러 조건들이 충족이 되어야만 주식에 상장이 되잖아요. 유산화는 2011년도에 뉴욕증권거래소에 무부채로 상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약 60배 정도 성장을 했고요. 오늘 아침에 주가를 확인하니까 101.1달러가 떴거든요. 여전히 100달러 이상을 상행하고 있습니다. 옆집 언니가 야, 이 회사 좋대라고 말하면 그 회사 좋은 거라고 믿으실 건가요? 아니죠. 자기 손으로 주식시장에서의 자리를 꼭 확인하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직접 판매 공제조합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여기에 가입된 회사라면 불법이 아니라 합법입니다. 기본으로 여기에는 꼭 가입이 돼 있어야 돼요. 피해 사례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해주는데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로 탄탄한 회사임을 증명하는 그 기본이 바로 이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가입이 돼 있냐 안 돼 있냐 그것입니다. 이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는요. 3개월 매출의 40%를 늘 예치금으로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본금이 탄탄하지 않은 회사들은 나갔다 들어왔다를 반복하기 때문에 그 고유 번호가 있을 건데 그 번호가 계속 바뀌게 됩니다. 일정한 번호를 유지하기 어렵겠죠. 유산화는 서울제 527호로 그 번호가 일정하게 쭉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주 기통차죠. 자, 그리고 10년 이상 검증된 회사인지를 반드시 보셔야 되는데요. 전 세계에서 조금 핫하다라고 하는 기업들, 요즘에 보면 사라진 기업 좀 많죠. 매년 성장세를 꾸준하게 이어오고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기업의 상장률인데요. 유산화는 매년 몇 프로씩 성장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30%, 평균 30% 정도 매년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너무 기똥찬 회사죠. 자, 조건 두 번째, 제품입니다. 넘어가 볼게요, 제품. 이 제품은요, 일단 전문적이어야 되고 또 우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소비를 이루어내는 소비자인지 보셔야 돼요. 우선 전문성을 보려면요, 그 자체 생산률을 따져보시면 되는데, 그 자체 생산률이 70%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면 돼요. 만약에 다른 회사에 하청에 위탁을 해가지고 생산을 해온다라고 하면 전문성도 떨어지고 독창성도 결여되겠죠. 위탁을 하면 일단 또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중간 유통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받아갈 수 있는 수입의 100% 직결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영향을 미칩니다. 보통 네트워크 회사들은 너희 회사 제품 좀 잘 만든다고 하니까 우리가 대신 팔아줄게, 너희는 만들어라고 해서 B2B 방식으로 유통을 해오는 네트워크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유산화는 유통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뉴트리션 100% 전체 다 본사에서 미국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전체 다 자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기똥찬 회사죠. 자, 그리고 우수성을 보시면 됩니다. 우수성은요. 그 10년 전에, 20년 전에 영양제를 만들어 놨어요. 그게 아무 발전도 없고 개발도 없이 아직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라면 좀 그런 제품 드시고 싶으세요?
저는 안 먹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은 많이 변해버렸고요. 우리의 식생활도 변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먹어줘야 되는 영양제 성분들도 많이 달라져 있겠죠. 그런데 예전에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끝까지 영업을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영업이 되지도 않을 거예요. 유산화는요, 전 세계 전문 분야의 과학자 85명이 이 제품을 개발하고 연구합니다. 유산화가 아닌 제3의 기관에서요, 영양제 비교 가이드북도 그렇고 여러 약전에서도 유산화 제품들이 최고로 꼽히고 있어요. 그것들만 보더라도 유산화의 우수성은 깔끔하게 증명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재구매가 일어나는 소비재인지 꼭 보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정수기 같은 거를 좋다고 한 대를 사면 한 수년, 한 진짜 5년, 10년도 쓰잖아요. 그런데 10대씩 사서 좋으니까 너도 주고 나도 주고 이렇게 쓰진 않아요. 그런데 식품, 우리가 취급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은 소비재예요. 건강을 위해서 우리나라 한국에서 1인당 지출하는 평균 금액이 약 5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소비재가 아니라면, 이런 정수기 같은 거라면 꾸준한 매출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그것만 봐도 소비재가 얼마나 중요한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유산화는 건강기능식품이기 때문에 소비재고 또 확실한 제품력을 뒷받침해주기 때문에 재구매가 쉽게 일어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공 조건 세 번째, 이번에는 보상 구조를 따져볼 거예요. 이 보상 구조는 합리적이어야 되고 또 공정해야 되고요. 무엇보다 내가 유지를 하는 게 부담이 없어야 돼요. 한번 체크해 보자고요. 첫 번째, 보통 네트워크 하면 좀 뭐가 떠오르세요? 저는 이 네트워크를 하기 전에도 또 하고 난 후에도 피라미드 모양에 굉장히 익숙했었습니다. 유산화를 접하기 전에는 그랬어요. 1%부터 21%까지 굉장히 격차가 심하죠. 먼저 시작한 사람은 먼저 시작했으니까 100만 원 줄게. 그리고 나중에 너는 시작했으니까 매출을 잘 일으켜도 너는 그냥 10,000원 줄게. 이러면 굉장히 불평등하잖아요. 수입의 한계를 또 그어놓는 상한선이 있는 회사들도 굉장히 많다라고 해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적게 줄까를 고민을 회사에서 하면서 보상 구조를 낮게 안 좋은 쪽으로 조금씩 보이지 않게 수정하는 회사들도 많습니다. 유산화는요, 세모 피라미드 구조가 아니에요. 누구나 노력한 만큼 가져갈 수 있고요. 지금 시작해도 먼저 한 사람들을 역전해서 수입을 벌어갈 수 있습니다. 공정하게 20%를 똑같이 지급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아주 기똥찬 보상 구조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업을 하는 데는 부담을 느끼시면 안 돼요. 유산화의 유지 비용이 혹시 부담이 되시나요? 저는 솔직히 부담이 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유지 비용이 아니라 내가 우리 가족 건강하려고 매달 내 건강을 위해서, 우리 가족 건강을 위해서 소비하는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맞나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타사 같은 경우에는요, 직급을 높게 찍으면 찍을수록 새로운 매출을 일으켜야 하는 그런 구조가 굉장히 많고요. 본인이 돈을 더 많이 써야 되거나, 그래야 자격이 또 유지되는 조건들이 수도 없이 붙어요. 이런 걸 처음부터 다 얘기해 주지는 않겠죠. 거의 다 조건들이 붙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산화는요, 그냥 조건이 없어요. 우리 가족 먹고 쓰고 건강해지는 한 달에 소비하는 100포인트나 200포인트, 그게 전부입니다. 그 이상 바라는 게 없어요. 기똥차죠? 자, 세 번째, 이제 실적 마감을 한번 볼게요. 혹시 월말만 되면 그 마지막 제 보따리 메고 내가 다 팔러 다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게 유산화가 그런 일이라면 이 일을 끝까지 하실 수 있는 분 있으실까요? 저는 못해요. 파는 거 1도 못하는 사람이고요. 유산화는 건강하기 위해 정보를 전달하는 일이고 그분의 건강을 챙겨주는 일이기 때문에 보람을 느껴서 저는 지금까지 이 유산화 일을 하고 있거든요. 유산화는요, 실적 마감이라는 게 없잖아요. 맞죠? 내가 받아갈 때까지 그 잔여 실적을 2월에 주기 때문에 실적 마감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 애터땡에 같은 경우에는 요즘 그렇게 말씀들을 한다고 해요. 우리도 너희 유산화랑 똑같아. 마감 없어. 그리고 우리도 2월 해준다. 이런 얘기 한대요. 2월을 해준대요. 보면 맞대요. 2월을 해준대요. 근데 언제까지 2월이냐면 조건이 붙는다고 합니다. 유산화 조건 없잖아요. 그런데 첫 수당
받아갈 때까지만 일하면 그 조건이 붙는다고 해요. 너무 안타깝죠. 유산화는 받고 남아있는 점수들도 전부 다 받아갈 때까지 계속 2월이잖아요. 유산화가 얼마나 기똥차게 부담 없는 비즈니스인지 이 대목에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전문가들이 말하는 성공 조건 네 번째 시간인데요. 시스템입니다. 바로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시스템은 현재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일할 수 있는 방식이 지금 시대에 맞는 흐름에 맞는 것인지 또한 글로벌 비즈니스가 가능한지 꼭 체크하셔야 돼요. 유산화는 핸드폰 하나로 온라인으로 제품 구매며 자동 구매며 주문이며 또 뭐죠? 가입까지 한 번에 끝낼 수 있잖아요. 너무 간편하잖아요. 핸드폰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면 지금 시대와는 동떨어진 사업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저희 그룹에는 또 굉장히 탄탄한 교육 프로세스가 있죠. 유맵이라고 다들 다운받아서 그거 활용 잘 하고 계시죠. 또 이제 버전이 업그레이드 될 예정인데요. 그렇게 강력한 비즈니스 툴을 가지고 있는 유산화입니다. 유니스타즈 그룹이고요. 또 언제 어디서나 내가 이 유맵을 통해서 원할 때 공부도 할 수 있어요. 장소를 구애받지 않습니다. 굉장하죠. 유산화는 지금 전 세계 24개국에 진출이 되어 있어요. 저는 영어를 잘 못합니다. 좋아하는데 못해요. 해외여행도 좋아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캐나다에서 홍정윤 스타님처럼 한번 가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그 홍정윤 다이아님 강의를 들을 때마다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려면 내가 하고 있는 이 유산화, 이 사업이 전 세계 어디에서든 원코드로 가능해야겠죠. 글로벌 회사라고 우리 회사 글로벌이야라고 말하는 회사들은 참 많아요. 근데 진짜로 글로벌 사업이 되는지 원코드로 전 세계에서 통일돼서 사용할 수 있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유 번호 8924349 번호거든요. 제 유산화 코드가 외국에서도 동일하게 사용을 할 수 있고 또한 내가 이루어놓은 이 인프라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나의 수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꼭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그게 가능한 게 글로벌 사업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유산화 어떤 것 같으세요? 이 정도로 완벽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성공 조건에 너무 잘 부합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자신을 믿고 또 저도 제 자신을 믿고 함께 성장하도록 해요. 여기까지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금이었습니다. 네, 그 기똥찬 강의 정말 잘 들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은미래더님이 강의하셨을 때 정말 너무 기똥차가지고 그랬는데 이번 강의가 더 기똥찼어요. 그 눈웃음의 기절이 저도 막 그 지난주에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런 매력적인 눈웃음을 만들 수 있을까 한 연습하다가 주름자만 늘었던 것 같아요.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 회사, 제품, 보상 구조, 시스템 이 모든 걸 다 완벽하게 갖춘 유산화 정말 기똥차입니다. 네, 다음에 강의하실 분은요. 이분을 떠올리면 정말 너무 고우시고 우아한 이미지가 떠오르는데요. 러블리유의 박정현 리더님의 역량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편안하게.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역량의 필요성 그리고 역량들을 어떻게 섭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박정현입니다. 혹시 유산화 만나기 전 역량제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있으세요? 대단하십니다. 네. 저는 유산화를 만나기 전 역량제는 단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영양제라는 개념 자체를 몰랐고, 그리고 임신했을 때, 그것도 제가 아이가 3명인데 막둥이 임신했을 때만 보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철분하고 엽산 받아가라고. 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그 엽산과 철분을 먹을 때도 저는 이게 영양제구나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다 임신부가 먹어야 될 약인가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최근 TV를 보면 우리가 광고도 그렇지만 고정 채널에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되게 많이 올라오고 있죠. 그것은 뭐냐? 건강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왜 영양제가 필요한지에 대한 정확성을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그걸 알아야지 우리 몸이 건강해지겠죠. 네.
그러면 우리 몸을 보면은 소화기가 있습니다. 맞죠? 내분비, 골격계도 있고요. 그 계통을 쪼개면은 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가 60조에서 10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즉 세포가 건강해야 우리 몸이 건강하다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세포가 건강하려면 어떤 영양이 필요할까요? 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5대 영양소 다 기억하세요? 칠순형에서 배웠어요. 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네. 그리고 미량 영양소는 미네랄, 네, 비타민, 미네랄입니다. 꼭 기억을 되게 주세요. 저는 아직도 기억을 못했고 유산화에 와서 다시 기억했어요. 그런데 이 5대 영양소를 읽지만은 이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 대량 영양소를 쪼개서 우리 몸에 제대로 흡수시켜 주려면 비타민과 미네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걸 잘게 부숴서 대량 영양소를 쪼개서 세포 안으로 넣어줘야 되거든요. 최근에 대사 질환과 대장암의 급증으로 그런데 세계보건기구의 WHO에서는 2개의 영양소를 더 추가를 했어요. 그게 뭐냐? 우리 몸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물, 그리고 식이섬유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5대 영양소가 아니라 7대 영양소를 배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요즘은 암, 고혈압, 고지혈, 고도비만, 그리고 폐행성 질환의 급증으로 인해서 전문가들이 왜 자꾸 이런 질병이 생길까 하고 분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3가지의 요인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첫째,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인한 영양의 불균형. 그리고 두 번째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환경 호르몬, 자외선으로 인한 환경적 요인. 세 번째, 과다한 스트레스로 인한 활성산소의 급증으로 인해서 우리는 늙고 병들어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 3가지를 예방하면 질병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럼 우리는 그럼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될까요? 그럼 우리는 매일매일 질 좋은 고품질의 영양제와 충분한 항산화제 섭취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예방이 되는데, 그럼 이 영양제를 어떻게 드실 거냐? 한약이나 홍삼처럼 반짝 먹는 게 아니고요. 영양을 충분히 챙겨야 돼요. 우리가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을 색깔별로 이렇게 골고루 먹지 못하다 보니까 선진국에서 반찬처럼 영양을 충분히 챙기세요 하고 만든 게 바로 영양제입니다. 예전에 우리 50년 전에 사과 하나에 있던 영양만큼 드시려면 여러분들은 지금 사과를 몇 개 드셔야 되는지 아세요? 26개. 드실 수 있으세요? 네. 자, 감자 또한 비타민 A가 없다는 거는 모든 분들이 이제는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보다 과일이나 채소가 맛이 없어라고 하는 거는 이 토양의 영양 부족으로 생기는 당연한 결과이지 우리 입맛이 변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영양을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자, 우리가 아는 비타민에는 수용성하고 지용성이 있어요. 수용성은 우리 몸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주 챙겨 드셔야 되고요. 지용성은 빈속에 섭취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지용성 비타민은 뭔데? 그럼 비타민 A가 있고요. 비타민 D, E, K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혹시 엽산 대사 이사 증후군, 즉 유전자 변이를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답니다. 네, 영어로는 MTHFR. 발음을 하려니까 좀 힘들어서 제가 스트링으로 얘기할게요. 이런 분들은 엽산 비타민 6, 비타민 12를 섭취를 하셔도 이게 제대로 흡수가 안 된대요. 그래서 고함량의 엽산, 고함량의 비타민을 드셔야 된다고 합니다. 특히 이 유전자 변이를 갖고 계신 분들은 아기한테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아직 결혼을 안 하셨거나 아이를 가질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병원에 가서 이런 검사도 한번 해보셔도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비타민 B 있습니다. 이 비타민 B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섭취하는 비타민이긴 해요. 그리고 독소 배출인 항질간 인자 능력이 무지 탁월합니다. 또 면역력도 좋아요. 그리고 아토피, 기침력, 당뇨 이런 거. 우리 몸 모든 것에 효능을 가지고 있는 영양소인데요. 이런 영양소를 한 번에 섭취가 가능한 게 유산화에는 딱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종합 비타민 헬스픽이라고 있습니다. 네. 자, 네 번째, 우리가 이렇게 영양을 먹으면서도
소화기가 약하신 분들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소화기가 약한 분들은 미네랄 흡수가 안 되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영양제를 전달할 때 미네랄 흡수가 안 되신 분들한테는 무조건 이걸 드세요가 아니라 장 케어를 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소화기가 약한 분들은 대체로 헬리코박터균이 많다거나 장누수 증후군이 심하시거나 네, 이런 분들이고 유산에서는 알로엔즈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을 저는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자, 5번째, 요즘 최근에 제 주변에 담석으로 되게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면 병원에 가시면 의사분들이 이분들한테 하시는 말씀이 칼슘 과다 섭취라고 얘기한대요. 자, 여러분들 중에서 손을 딱 가슴에 얹고 내가 정말 칼슘을 잘 먹어라고 생각하시고 있어요. 네. 과연 그분들이 칼슘을 그렇게 많이 드셨을까요? 네. 담석의 이유는 보통 콜레스테롤의 과다 섭취고 섬유질의 부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제된 탄수화물의 섭취고요, 과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담석을 예방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유산의 식이섬유 하이볼트를 저는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자, 6번째 또한 우리는 뼈를 위해서 칼슘을 챙겨 먹어야지 하면서도 안 먹어요. 근데 우리 뼈 세포의 주기가 혹시 몇 년인지 아세요? 7년. 사탕 네, 맞습니다. 7년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보통 이 뼈 세포의 주기를 모르시고 지내시는 분도 많다 보니 특히 어르신들은 나 칼슘 필요 없어. 그냥 비타민 D 주사 맞을래 이런 분들 많으세요. 근데 이 비타민 D 주사는 우리의 뼈 세포를 만들어가는 아이가 아니라 파골 세포를 그냥 단순히 지켜주는 아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7년 뒤에 나의 새로운 뼈가 생성이 돼야지만 이 파골 세포가 없어지는 거라서 우리는 칼슘하고 그리고 헬스팩을 꾸준히 섭취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보면 우리는 영양제를 단순히 단품으로만 챙겨 드시려고 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그래서 유산균은 유산균, 알로엔즈는 알로엔즈. 하지만 영양제는 단순히 단품으로 섭취하시는 것보다는요. 여러 가지 영양이 함유된 영양제를 챙겨 드시는 게 가장 좋으세요. 예, 조사님들이 인삼을 드셨을 때 인삼 안에 있는 사부님만 이게 좋은 거니까 사부님만 빼야 돼 라고 드셨을까요? 아니죠. 인삼을 통째로 드셨어요. 왜? 그만큼 통째로 드셨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영양이 들어가서 인삼이 참 좋네 라고 인정을 하셨던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영양제를 이렇게 드시라고 전해드리고 안내하는데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비타민 먹었는데 효과 없다고. 네, 맞아. 그럼 우리는 이런 분들한테 뭐를 물어봐야 될까요? 첫 번째는 식습관이에요. 아침, 점심, 저녁을 일정한 시간에 드셨을까요? 라고도 한번 물어보시고 충분한 수면과 그리고 운동 그리고 정제 탄수화물을 얼마나 드셨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암만 좋은 영양제를 많이 드신다고 해도 기본적인 생활습관 패턴이 무너져 있으면 힘드세요. 그리고 2번째, 특정 영양이 부족한지 한 번 더 체크해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국민들 거의 다 대부분이 종합영양제이기보다는 칼슘이면 칼슘 하나만 주세요. 뭐 하나만 부탁해요. 이렇게 드시는 분이 많으세요. 하지만 우리 몸에는 48가지 필수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42가지는 내 몸에서 형성이 돼요. 그래서 나머지 48가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영양으로 채워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유산에서는 이렇게 많이 들어간 종합 비타민은 헬스팩 네,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3번째, 영양제를 꾸준히 섭취하는지도 물어보셔야 돼요. 보통 우리나라 국민들이 좀 성격이 급하시죠? 네, 급해요. 딱 세알 먹고 뭔가 효과가 없으면 아니야 이런 거. 네. 드신 분은 한 달이에요. 네. 근데 우리 몸의 세포는 대체적으로 100일 정도를 지나야지만 세포 주기에 맞는다고 합니다. 왜냐 기존에 있던 안 좋았던 세포가 다시 재생되는 과정이 기본으로 100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달했을 때도 그냥 드시는 분이나 우리도 그렇지만은 100일 정도는 드셔야 됩니다라고 안내를 해주셔야지 그만큼 효과가 있다라고 인지를 하시는 거예요. 4번째는 항산화제 영양이 충분히 있고 생체 유익률이 높고 또한 객관적 인증을 받은 제품인가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솔직히 영양제를 객관적 인증을 받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과학자가 아닌데.
그럼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혹시 여 에스더 박사가 쓴 나는 왜 영양제를 처방하는 의사가 되었나를 보신 분 계실까요? 네, 2분 계셨어요. 여기를 보시면은 이 책에서는 영양제를 선택할 때 참고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뉴트리셔널 서플리먼트죠. 캐나다에서 발간했고요. 영양제를 비교, 분석, 평가하는 기관의 연구원들이 4년을 주기로 발간하였습니다. 1999년 시작으로 현재 6판까지 나와 있고 24년 발간해서 지금 1위를 한 번도 놓치지 않은 회사가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의 제품이고요. 여기서는 안전성, 효능성, 그리고 생체 이용률을 별과 숫자로 표시하였어요. 더 궁금하시면 아마존닷컴이나 교보문고에서도 구입해서 보실 수 있고 여러분들한테 유산화를 알려주신 분한테도 한번 들었거나 설명을 들으셔도 됩니다. 저는 지금껏 영양이 왜 필요하며 어떤 영양제를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드렸고요. 건강한 자는 모든 희망을 안고 희망을 가진 자는 모든 꿈을 이룬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꿈을 이루기 바라면서 끝맺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 리더님, 우아하신 정현 리더님의 그 강의를 들으니까 정말 우아하고 너무 잘하셨습니다. 오늘 이 해주신 강의 내용을 잘 기억했다가 우리가 상담할 때도 많은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도움 많이 된 강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분은요 요즘 떠오르는 핫피플이시죠. 우리끼네 팔방민 능력자분이신데요. 플라밍고 박사연 리더님이 활동하시는 부상 플랜은 사연 리더님만큼 얼마나 똑부러지게 잘하시는지 기대가 됩니다. 박사연 리더님 소개합니다. 공유하려고. 오늘 열려 있죠. 따로 녹화 안 해도 돼요? 네. 괜찮습니다. 네. 들리시나요? 네. 제가 오늘 저희 에티튜드 어떤가요? 제가 정화하고 너무 분위기가 처져 있어서 그래도 좀 농담을 좀 하고 긴장이 지금 되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에티튜드를 좀 맞춰서 입고 왔습니다. 이렇게 장착을 하고 나니까 제가 어제 오늘 조금 정말 유산화를 하고 있구나라는 마인드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앞전에 말씀드렸던 성공 조건, 그다음 영양, 유산화 다 좋아요. 좋은데 우리한테 이게 안 들어오면 하시겠습니까? 안 하죠. 이게 무조건 보여야 하시는 분들이 움직이셔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오늘은 유산화 보상 플랜 중 100플랜을 가볍게 보시면서 저는 판서를 예전에 수학 선생님이 있어가지고 이게 질려서 잘 하지 않아요. 이제는. 근데 계산 잘 못해요. 그게 단점이에요. 네. 그래서 PPT를 보시면서 조금 더 제가 느꼈던 좀 이해가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맙소사 나왔어요. 네. 유산화의 보상 방식은 바이너리 방식입니다. 바이너리, 제가 수학 선생님이 말씀드렸죠. 이진법, 이진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나를 기점으로 2개씩 이렇게 뿜어져 나가는 방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통해 2개의 사업 라인이 생성되는 건데요. 미국 네트워크 마케팅은 기본적으로 이 바이너리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산화도 똑같이 이런 바이너리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하시면 보이시나요? 네. 아, 옆으로 가면 이렇게 해서 안 나오죠. 설명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유산화는 비즈니스 센터가 2가지가 있는데요. 1BC 그리고 3BC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이 비즈니스 센터를 오픈한 조건은 단돈 2만 원. 2만 원만 있으면 1BC, 3BC를 오픈하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 1BC 가입 조건 똑같이 2만 원인데 기간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유산화 제품을 모두 드시고 계시다면 구매 합 포인트가 200포인트 정도 되는데요. 이게 한
현금가로 5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에요. 이 금액으로 원비씨가 생기는데요. 여기 보이시면은 제가 지금 이렇게 크게 표시를 해놨어요. 이게 아무리 말을 해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초기 사업자분들, 특히 저는 아직까지도 이렇게 아차 했다 생각하고 말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비씨, 3BC를 딱 포인트로 보자면 원비씨 같은 경우는 200포인트가 있어야 오픈이 되고요. 3BC 같은 경우는 400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대신 그냥 열고 끝이 아니라 100포인트를 유지하는 25만 원 정도의 20만 원 정도의 포인트를 월 자동 결제로 유지를 하셔야지 유지를 하셔야지 이게 비즈니스 센터가 유지가 되고요. 또 3BC 경우에는 200포인트 45만 원 정도 현금가 45만 원 정도의 금액을 유지하신다면 이 3BC를 통해서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는데요. 단 원BC의 경우 가입하고 나서 기한 제한 없이 200포인트를 그냥 채워놓으시면 돼요. 그러나 3BC의 경우 가입일부터 6주 이내, 꼭 6주 이내 하시면 좋은데 그럼 난 천천히 400포인트 채울 거야. 그러면 재미없어요. 왜냐하면 400포인트를 하라는 이유는 굉장한 이득이 있습니다. 한 번에 400포인트 이상을 할 경우 유산화에서는 원BC, 3BC 각각의 이 포인트를 나눠서 분배를 해주세요. 그러면 오픈과 동시에 주급을 받을 수 있는 굉장히 뭐야 그냥 줘? 보너스야? 이런 굉장한 기분 좋은 경험을 하실 겁니다. 다음 죄송해요. 잠시만요. 네. 이 원BC, 3BC를 제가 방금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설명을 해드렸는데 하나에서 돈이 들어오면 좋을까요? 세 개에서 돈이 들어오면 좋을까요? 세 개요. 그렇죠. 무조건 많으면 좋은 거죠. 그래서 항상 사업을 하실 때 세 개를 여는 것을 유념을 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랬을 때 두 번째 유산화는 이렇게 돈을 주는 가게를 열었어요. 가게를 열었는데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보통 다단계 들어보셨을 거예요. 피라미드. 뭐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왔을 때 밑에서 뭐 3%, 5%거나 아니면 올라갈수록 큰 실적을 주는 구조가 많거든요. 하지만 유산화는 제가 오늘 가입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던 아니면 이전에 저보다 10년 전에 하셨던 김태희 사장님께서 하시던 똑같이 소실적의 20%를 수당으로 지급을 해줘요. 또 한 가지 제가 이거 진짜 좋아했어요. 제가 월급쟁이여서 너무 이 월급이 지나가는 스쳐가는 바람 같은 게 너무 싫었거든요. 근데 주정상 주지급이에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번 주 써도 또 들어올 게 있어. 막 써도 돼. 뭐 막 쓴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써도 돼. 라는 그런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애들이 엄마 뭐 사고 그래 사 이렇게 좀 어깨가 넓어지는 그래서 제가 지금 요즘 어깨가 넓어졌나요? 그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월화수목금토일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금요일 매주 금요일에 후원수당 7시 반에서 8시 반 사이에 알람이 울립니다. 네, 그렇게 주급이. 이번 주에 제가 조금 받을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네,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네, 다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원BC의 예를 살짝 설명을 드리면 이 가게 두 개가 생기잖아요. 나를 기점으로 아까 바이너리 방식에서 A와 B가 생겨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에 5,000포인트, B에 4,000포인트가 생겼을 경우 유산화는 소실적이 20%이기 때문에 5,000이 클까요? 4,000이 클까요? 5,000이 크죠. 그래서 5,000으로 정산해 주는 게 아니라 4,000, 소실적. 4,000에 몇 프로라고 했죠? 20%. 그렇죠. 곱하기 잘하시죠? 4,000에 20% 하면 네, 800포인트, 800CVP, 달러로 800CVP 되는데요. 이게 달러이기 때문에 환율 계산을 해요. 근데 유산화에서는 보통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고정환율 하실래요? 변동하실래요? 근데 요즘에 대세는 고정환율이에요. 왜냐하면 워낙 나라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유산화는 참 좋아요. 고정환율 1,150원을 적거나 맞거나 1,150원을 환율을 해서 해주는데요. 아까 4,000포인트가 그래서 주급으로 95만 원을 타게 되는 거예요. 95만 원. 네. 그런데 이게 원BC가 이래요. 그러면 3BC는 어떨까요? 더 많겠죠. 왜냐면 BC가 3개인데.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500에서 400을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1000은 어디 갔을까요? 버려요? 버리면 이삽 안 해요. 네. 이산화의 장점, 정말 특장점. 어느 다단계 A, C, 뭐 N 다 자녀 실적을 넘겨주지 않아요. 근데 유산화는 이번 주에 1000포인트가 나왔으면 다음 주에 이렇게 점핑해서 1000포인트를 그대로 줍니다. 아주 좋은 남은 실적은 2월 된다는 게 이게 키포인트예요. 다음. 네, 그래서 이렇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5000에서 4000이 이거 안 보이네요. 5000에서 4000이 정산이 돼서 1000포인트가 이렇게 여기 남게 되는 거죠. 네. 기독차네.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3BC라 소득을 더 많이 번다고. 아까 1BC일 때 5000포인트, 4000포인트 때 92만 원이었죠. 그러면 3BC 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이 벌겠죠. 어떻게 버냐? 밑에서부터 2,500, 2,500, 5,000이 올라와요. 그리고 하부에서 2,500, 1,500, 4,000이 올라와요. 그럼 얘만 1BC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 2BC, 2BC, 3BC 이렇게 포인트에 합산해서 20%씩 해줘요. 여기서 또 뭐 빼고 이렇게 재지 않아요. 그냥 합산해서 고정환율 1,150원을 해서 184만 원. 두 배를 해서 줍니다. 이렇게 좋은데 안 하시겠나요? 하시지요. 그래서 유산화는 딱 그 3BC가 가장 매력적인 소득을 극대화하는 데 좋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아까 제가 계속 5,000 했잖아요. 왜 5,000이냐면 이 유산화에서 3BC가 5,000포인트 맥스아웃이라고 해요. 맥스아웃이가 되면 끝났어. 이제 너 돈 안 줘. 이게 아니라 더 줄게. 잘했어. 더 줄게. 4개, 5개, 6개. 추가 수익을 더 준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돈 버는데 또 준대. 근데 장점이 뭐냐면 이렇게 그럼 아까 말씀드렸죠. BC 생길 때마다 돈 얼마 내야 된다고 했죠? 한 BC 생길 때마다 20만 원 한다고 했죠. 그러나 이미 3BC를 열었기 때문에 월 40만 원, 한 45만 원만 유지하신다면 추가 맥스아웃이 돼도 이 돈을 다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유산화는 사실은 제가 이렇게 3BC, 1BC 이렇게 했지만 쭉 하부에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팀 사업이에요. 팀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매출들이 쭉 올라오기 때문에 무한 어디까지 갔니 하고 쭉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다 보시면은 네네 여기 보시면은 제가 간략하게 이렇게 다이어그램을 좀 그려봤어요. 네. 아니 잠시만요.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요? 하면 네, 왼쪽 11페이지. 네네. 이렇게 보시면은 3BC가 되어 있을 때 하부에서 400, 400, 400, 400 끝도 없이 50명 밑에 있던 100명 있던 끝도 없이 그 점수가 올라온다는 무한 깊이, 중복 매출 무한 깊이가 가능하다는 거. 제가 이거를 왜 강조를 해드리냐면 제가 사실은 3BC의 매력을 최근에 알았어요. 정말 창피하게도 사업 제대로 시작한 6개월 만에 여기서 계속 이렇게 내 하부에 있는 파트너가 25만 썼어. 근데 25만 원이 계속 저한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어머 써야 되겠네 얘네들이 하면서 이렇게 좀 좋은 이 사업 방식이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 이걸 알아야 100플랜을 좀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서두가 길었는데요. 네, 이게 바로 제가 생각했던 100플랜이에요. 유산화에서 먹고 써요. 먹고 썼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제가 기본적으로 먹는 게 파이버지랑 그 다음에 헬스팩하고 유산균 요 정도만 돼도 20만 원이 조금 넘긴 하거든요. 그것만 먹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1BC를 기준으로 월 그럼 20만 원이 유지가 되잖아요. 이랬을 때 내가 매월 한 명씩만 소개를 해줘요. 그럼 바이너리 방식이기 때문에 양쪽에 이렇게 생기게 되잖아요. 그럼 제가 얼마를 먼저 돈이 들어갔죠? 20만 원이죠. 근데 이 사람 한 사람당 10,000원씩 나한테 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BC를 통장이라고 생각하면 이 통장에서 10,000원이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이 통장에서 10,000원이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20만 원에서 나한테 2만 원 들어왔어. 그럼 난 얼마를 쓴 거가 될까요?
그죠? 18만 원이죠. 그러면 또 다음 내려가서 또 한 명씩 이렇게 바이너리 구조이기 때문에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실상은 나는 2명을 했지만 이 2명이 또 아니, 2명을 했기 때문에 몇 명을 소개한 거죠? 6명이죠. 그럼 얼마죠? 6만 원이에요. 그럼 나 20만 원 투자했어요. 그럼 6만 원, 14만 원. 이렇게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14만 원, 그다음 다음 단계에서 6만 원 하다가 어느 정도의 이제 단계가 되면 나한테 20만 원 투자한 금액 대비 10만 원 더 들어오는 이제 단계가 되는 거죠. 이렇게 쭉 내리면 되는데 제가 왜 7단계가 했냐? 7은 행운이니까. 이 정도 되면 제가 이게 매월 하기 때문에 한 7, 8개월 되면 이 정도의 마이너스가 없이 이 정도 이렇게 소비자들이 생겨나면서 나한테 이익이 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 정도까지 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네. 제가 이거를 조사를 하면서 좀 이해는 되셨나요? 사실 제가 100플랜을 되게 어려워하고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내가 저걸 막 그 명강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쭉쭉쭉. 저희가 너무 제가 이해가 안 가다가 이걸 준비하면서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되겠다 생각하다가 중요하게 뭔가 재미난 걸 하나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실까요? 유산화 바이너리. 네, 유산화의 보상 플랜은 딱 이 5글자 아닌가요? 7글자로 할 수가 있어요. 자, 너도 받고 나도 받고 네, 너도 받고 나도 받는 중복 매출. 사이좋게 동일 실적 2% 인정. 그 다음 남은 건 2월. 자녀 실적 2월. 네, 자, 비전에서 드세요. 비전에서 꼭 드시고 이거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이게 핵심 추가 비시. 너랑 나랑 매칭 보너스. 리더십 보너스 앤 엘리트 보너스. 네, 그래서 유산화의 보상은 딱 7글자로만 딱 기억. 왜 우리 저 소주 매차 뭐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제 키포인트는 이렇게 하면 좀 더 잘 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알아두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공유해주세요. 네, 이상 플라밍고의 박소연이었습니다. 공유 풀어주세요. 저번에 2004 강의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원율 맞춰서 2004년 강의. 네, 서현 리더님의 100플랜 너무나 잘 들었습니다. 정말 기똥찼습니다. 수학 선생님이셔서 그런지 너무 말씀도 잘하시고 저는 요리 선생님이라 몸으로 쓰는 것만 잘하고 말을 잘 못해요. 오늘 조금 제가 실수를 했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좀 제가 이렇게 어리버리했던 것 같아서 네. 다음 사례는요. 우리 쪽 어디 계시죠? 네. 우리 리더십 시리션을 강의해 주실 우리 유리티의 여신님 김태희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이거 돌아왔나? 네, 안녕하세요. 유리티 가족 미담입니다. 오늘은 김포 홈미팅에 계신 미담님들뿐만 아니라 또 이제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어서 더욱 조금 뜻깊은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급하게 특별 강의를 준비한 것은 지금 현재 UDT의 팀워크가 정말 좋고 또 2021년에 진짜 많은 성장을 했어요. 그 이유는 아주 좋은 팀워크로 서로가 서로를 챙겨주는 그런 그 마인드, 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또 반면에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사업을 진입하신 리더님들은 이런 3션 강의나 3십 강의를 제대로 이제 시스템에서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한 번쯤 여러분들에게 20점에서 이렇게 팀워크가 좋을 때 한 번 더 제대로 짚어드리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을 하게 됐어요. 저희가 뭐라고 불리죠? 유산화 안에서? 리더님. 우리 모두를 총칭할 때 항상 가족이라는 단어를 저희가 많이 써요. 우리는 가족이다, 한 마음이다, 뭐 유산화 패밀리 또는 뭐 유디스 패밀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가족의 구성을 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모든 이 가족의 구성원이시잖아요.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이런 쉽을 서로 간의 관계 쉽을 배우지 않아도 이미 몸에 배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그 쉽을 그냥 단지 유산화로 옮겨놨을 뿐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가족 구성원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형제 라인십, 파트너십, 스폰서십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자, 가족이 있어요. 이 가족이 구성원이 되려면 일단 자, 기본 주체 내가 있어야 됩니다. 나. 그러면 자,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누가 계시죠? 네, 부모님이 계세요. 부모님 계시고 또 이 자리에서는 제가 보아하니 우리 석기 리더님만 미혼이시죠. 다 자식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나의 또 자녀가 이렇게 있고요. 또 부모님이 뭐 무남 동료로 나만 이렇게 출산을 하실 수도 있지만 나의 사촌이나 또는 부모님이 또 다른 나 말고 또 이제 형제를 뭐 자매님이나 형제를 이렇게 또 낳아주시면 이 분들을 우리는 형제라고 부르죠. 남매가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자매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형제 또 이제 남남이 이렇게 형제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제가 이제 유산화에 제가 한번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똑같이 나로부터 주체가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유산화에서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자, 스폰서라고 칭합니다. 여기서 참 냄새 나죠. 다단계 냄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유산화는 좋은데 나는 도저히 스폰서라는 이 용어가 입에서 나오질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너무 다단계 냄새 난다고. 스폰서님, 스폰서? 나 이런 호칭 너무너무 쓰기 싫은데. 근데 우리가 태어났는데 엄마 아빠가 인물이 마음에 안 들어. 내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다시 뱃속으로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냥 태어났으면 엄마 아빠인 거잖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라고 불러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마음에 들건 안 들건 내가 유산화에서 만난 나의 부모님을 스폰서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낳은 자식들이 있겠죠. 나로부터 내가 누군가를 소개해서 유산화에서 만든 파트너님. 그분들 내가 유산화 자식이라고도 부르는데 사실 이제 호칭은 파트너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적으로 유산화에 소개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내가 소개해서 그 소개한 사람이 다시 소개한 그분들까지도 나의 하부에 있는 모든 분들은 파트너라고 칭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UDT 톡방 전체 톡방을 보신 리더님들은 처음 제가 보신 분들이 등장하셨을 수도 있어요. 제가 스폰서님이라고 부르셨던 그분. 아마 한 번도 실질적으로 이분이 진짜 생존에 있는 인물이 맞나라고 우리 효성님들은 한 번도 보신 적이 없으니까 그러실 수 있거든요. 강희도님도 보신 적이 없죠. 그분은 김포에서 유산화를 처음으로 시작하신 저희가 시조세라고 불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나의 그 김태희라고 하면 김태희를 유산화에 소개해준 정말 내 부모님은 권현진 스폰서님이세요. 이 권현진 스폰서님이 있게 해준 이 스폰서님에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가장 맨 위에 시조세 아까 등장하셨던 그분이 김혜영 스폰서님이시거든요. 이렇게 나로부터 소개로 해서 일직선으로 올라가는 스폰서님들을 우리는 모두 스폰서님이라고 불러요. 여기까지 이해가 가셨나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헷갈려져요. 여기서 형제? 그 형제는 그냥 이름 부르면 될까? 또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할 수 있죠. 우리는 모든 내 파트너님들에게는 파트너님이라고 하거나 뭐 리더님, 주파미든 이런 호칭을 쓰고 나의 위쪽으로 나를 소개해서 쭉 직진으로 올라가는 분들은 모두 스폰서님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형제님들은 어떻게 내가 부를까? 형제님들은요. 직급, 골드 이상은 직급을 불러드린다든지 예를 들어 저기 박석희 리더님이 최정화 리더님을 부르실 때는 최정화 리더님 또는 최정화 골드님 이런 식으로 직급을 불러드리면 되는 거예요. 또는 리더님도 돼요. 그런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될 게 자 김태희를 부를 때는 그러면 뭐라고 부를까? 직급을 부를까? 우리 박석희 리더님은 저의 파트너님이시거든요. 그러면 김태희 리더님 또는 김태희 다이아몬드님 이렇게 불러야 될까? 이건 땡이에요. 스폰서님이에요. 무조건. 스폰서에게 직급을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되게 예우가 없는 거. 예를 들면 우리 아빠가 회사의 사장님이야.
그 집에 왔는데 아빠라고 부르지 않고 김상문 사장님, 김 사장님 제가 이렇게 부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김 사장 좀 앉아봐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굉장히 예우 없는 네 그래서 근데 대부분은 몰라서 실수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나의 스폰서님에게는 절대 직급을 부르지 않는다. 그냥 온전히 스폰서님이라고만 불러주시면 돼요. 예를 들면 안치범 스폰서님은 우리 모두의 진짜 유산화 1호 사업자니까 코리아에 그분을 우리가 부를 때도 안치범 뭐 파운데이션 이그제큐티브 5스타 다이아몬드님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그냥 안치범 스폰서님인 거 이해되셨죠? 네. 그러나 우리 예를 들면 우리 이제 대단하신 그 이지연 스타님이 계신데 이지연 스타님 같은 경우는 이지연 스폰서님이 아니라 저희와 형제 라인에 계신 리더님이기 때문에 이지연 리더님 또는 이지연 스타님 이런 식으로 불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네. 자 그러면 이러한 관계들 안에서 내가 도대체 뭘 하면 되고 뭘 하면 안 되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요거를 여러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같이 나눠볼게요. 일단은 제가 스폰서와는 뭘 해야 되는지 뭘 하면 안 되는지 제가 그거를 좀 알려드릴게요. 이게 왜 고정이 안 돼? 내가 힘이 너무 센가? 일단 자, 나는요 계속 파트너만 하진 않아요. 나는 이 일을 왜 시작했죠? 유산화 돈이 너무 많아갖고 남아돌아서 유산화 제품 팔아주려고? 그냥 제품이 좋으면 제품만 드시고 싶으면 건강해지고 싶으면 집에서 그냥 오토오도로 사 드시면 돼요. 굳이 이 자리에 이렇게 힘들게 빗기를 뚫고 안개를 뚫고 이 시간에 이렇게 안 오셔도 되고 힘들게 이렇게 줌 켜놓고 시끄럽게 쪼말쪼말거리는 거 안 들어도 괜찮아요.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제품을 택배로 받아서 드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유산화를 제품도 좋고 사람들도 좋고 뭔가 내가 이걸 일로 좀 해봐야겠다 생각하는 건 단 하나. 돈 벌고 싶어.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가 유산화에서 돈을 벌려고 왔으면 그냥 이렇게 나 하나로는 있지 않아요. 절대적으로 이렇게 되지 않아요. 물론 저는 거의 2년 동안 진짜 혼자 다녔던 것 같아요. 본사도 혼자 가고 늘 1박 2일도 혼자 가고 혼자 오지랖 넘게 막 봉사도 오지게 많이 하고 그렇게 혼자로 지낸 시간이 되게 오랫동안이었어요. 근데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는 반드시 나 같은 파트너가 올 거야. 기다렸어요. 그리고 나의 어떤 그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던 것 같아요. 나 같은 파트너가 꼭 돼야지. 그러면 나 같은 파트너면 우리 스폰서님한테는 어떤 파트너일까? 진짜 되게 고맙고 감사하고 너무 예쁜 파트너가 돼야 나도 나 같은 파트너를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맞죠? 그러면 나는요 계속 파트너로 있지 않아요. 언젠가 스폰서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나를 소개해주고 그 외에 있는 스폰서님하고의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될까를 생각하면 가장 기본만 알면 돼. 우린 모두 기본적인 인성을 갖춘 사람들이니까. 뭘 생각해야 되냐? 내가 어떤 파트너가 갖고 싶지? 나는 어떤 파트너가 생겼으면 좋겠지만 생각하면 게임 끝나요. 어려울 게 없어요. 어떤 파트너 원하세요? 우리 석긴 리더님? 진짜로. 저희 스폰서 같은 분, 제 하부 파트너죠. 그러니까 본인은 어떤 파트너세요? 저도 그걸 잘 모르겠어요. 자신. 아직은. 네. 그럼 우리 서현 리더님 어떤 파트너 왔을 때 진짜 예쁠 것 같아? 막 그냥 매출 막 5,000점씩 그냥 빵빵 터트려 주기만 하고 말 오지게 안 듣고 청개구리 같고 나 무시하고 내 말이 먹히지 않고 나의 조언 따위는 필요 없고 그냥 저는 고고다이로 저 혼자 하겠어요. 이런 파트너? 저 같은 어떤? 말 잘 듣는. 말 잘 들으세요? 스폰서 말 잘 듣는. 이거한테 물어봐요. 많이 쓰이지만 저기 구민경기전 사라졌어요. 그런 파트너 그죠? 완전. 생각보다 리더님들 진짜 착각하시는 게 진짜 점수 빵빵하게 잘 올려주는 파트너면 스폰서님은 저 파트너만 예뻐해 주겠지라는 착각을 절대로 하지 마세요. 어차피 유산화의 라인은 시간에 의해서 5,000점은 그냥 자연스럽게 차게 돼 있어요.
5,000점 이상, 저도 처음에 보상 플랜 우리 박선희장 좀 아까 100플랜 풀어주셨지만 제가 그 플랜 처음에 들으면서 초창기에 사인업하기 이전에 뭐라고 생각했는지 아세요? 팔짱 끼고 대비형이거든요. 웃기겠네. 너는 5,000점 찼으니까 그렇게 쉽게 얘기하겠지. 그때 권현지 스폰서님이 거의 루비급이었어요. 1,000만 원 버는 골드셨거든요. 나는 지금 시작해도 빵점인데 어떻게 그렇게 5,000점이 빨리 차냐? 제가 비웃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생각보다 오토오더로 5,000점을 차오르는 시간이 굉장히 빨랐어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점수 많이 올린다고 예뻐해주지 않아요. 스폰서는. 허연 리더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같이 소통이 잘 되고 비주얼 고주와 내 스폰서랑 자주 뭔가 이게 소통의 관계십이든 아니면 사업의 조언이든 모든 것은 내 스폰서랑 하는 거지 파트너랑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도 있어요. 너무 답답한 나머지 본인의 맵을 파트너한테 자꾸 그려주세요. 내 맵이 이런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러면 파트너는요 사람이에요. 자, 우리 유산하는 리엔트리라는 제도가 있어서 정말 되게 행복하잖아요. 너무 좋죠. 무한대의 수입을 늘려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리엔트리가 독이라는 걸 리더들은 잘 몰라. 그래서 스폰서의 맵을 이 파트너들이 알고 있는 순간 나 하나 안 주나 리엔트리. 손호님 리엔트리 다 어디에 있지? 누구에다가 자꾸 다시지 퍼스널을? 절대적으로 파트너들한테 나의 맵을 그려주지 마세요. 스폰서하고 상의하는 거지 나의 사업을 비즈니스를 가지고 파트너하고 개인적인 소통을 할 수 있어요. 야, 진아야 나 요즘 이렇게 해서 좀 힘든데 우리 같이 이렇게 해서 으쌰으쌰 좀 하지 않을래? 이런 뭐 개인적인 뭐 이런 이야기들 사실 약간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주 하면 그것도 파트너를 다운시킬 수 있는 스폰서는 막 기운을 북돋아줘야 되고 에너지를 줘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어느 정도 연기력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힘들어도 그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걸 가장 못했던 부분이에요. 얼굴에 티가 다 나가지고 항상 제가 이 폭이 되게 커요. 기분 좋을 때는 다 알아 파트너들. 기분 안 좋을 때도 다 알아. 이 파트너들 개인톡이 되게 많이 와요. 손은 뭔 일 있으시죠? 눈치가 조금 빠른 파트너들은 대번 알아채서 제가 그걸 진짜 실수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파트너들의 기운을 빼고 악영향을 미친다는 걸 그때는 정말 미쳐 올랐어요. 여러분은 결국은 파트너가 다운되면 결국 누가 망해요? 내가 망해요. 맞아요. 나의 수당이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하면 안 돼요. 힘들 수 있어요. 힘든 거 차라리 스폰서님한테 징징거리시고 스폰서님에게 도움 요청하시고 이 힘든 부정을 또 형제 라인과 또 이렇게 나누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폰서랑 뭐 한다? 미주알 고주알 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털어내서 욕을 하고 싸우더라도 스폰서랑 하는 거예요. 그래도 부모 자식 간에 그렇게 싸우고 막 해도 결국은 어때요? 다시 다 무마돼요. 저 어제 그 어디죠? 우리 수원에서 스파클의 그 송년회가 있었는데 제가 갔을 때 저희 둘째 아들하고 싸웠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하고 몸싸움하다 여기 제가 여기 상처를 입어가지고 그 아들이 계속 제 눈치를 이제 보고 말도 못 붙이고 학교를 갔었어요. 근데 제가 어제 밤에 가서 저녁을 이제 그래도 엄마 노릇은 해야 되니까 그죠? 그 스폰서는 그런 사람이에요.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파트너가 잘못을 해서 이 안에서 분노가 끓어도 스폰서는 본인이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도 어제 밥을 점심을 저녁을 차려주고 제가 이렇게 근데 되게 맛있게 먹더라고요. 근데 눈을 여전히 못 마주치더라고요. 본인 지은죄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조용히 다가가서 어제 엄마가 마음 못 알아주고 너무 화내서 미안해 그랬더니 나도 미안해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안아줬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싸운 게 처음이었어요. 6학년짜리가 약간 사춘기가 온 것 같아요. 뭐냐면 저는 이거보다 더 심하게 저희 친아빠랑 이렇게 그 약간 애증의 관계로서 몇십 년간 있었다가 제가 유산을 하면서 이렇게 화해를 하게 됐었다고 제 스토리를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에는요 그 어떤 것도 용서가 안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한 명이 사과를 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같이 소통을 하면 그건 없던 일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 그걸 안 하세요. 그냥 스폰서한테 다 숨기고 싶고 근데 그걸 형제라인들한테 다 털어놔. 절대 하지 말아야 돼요. 차라리 솔직해지세요.
소연님 나 이거 마음에 안 들어요. 저 이렇게 해주세요. 소연님 이렇게 하면 우리 둘 다 발전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해보면 어때요? 차라리 그런 제안을 해주세요. 스폰서도 사람이에요. 모자랄 수 있어요. 저처럼. 허당일 수도 있어요. 저 이전에 쓰던 캐스트 다이어리 이전에 핑크색 다이어리가 있는데 그 다이어리 진짜 거의 한 10대 번 잊어버릴 때 다 파트너들이 챙겨주고 파트너들이 엘리베이터에서 찾아서 갖고 오고 엘리베이터 현관에 놓고 저는 그냥 올라왔는데 잊어버릴지도 모르고 막 그런 적 되게 많았거든요. 김태희 난자리는 꼭 살펴봐야 된다 하면서 파트너들이 항상 불안해하는 스폰서. 그런데 혼자는 그렇게 되게 이제 허당이고 구멍이 많지만 우리는 함께 하는 거고 함께 그렇게 뚫려있는 구멍들을 메꿔서 퍼즐처럼 이렇게 조화롭게 맞춰가는 거니까 저는 창피한 게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저는 항상 우리 스폰서님이 항상 대단하다고 느끼는 부분, 권현진 스폰서님이 돈만 잘 벌고 유산화를 잘해서 난년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기본적인 인성이 되신 분. 스폰서님이 파트너지만 스폰서님의 스폰서님보다 핀이 훨씬 높으시죠. 김혜영 스폰서님은 루비 디렉터시면 권현진 스폰서님은 네 그죠 세븐스타 다이아몬드시잖아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저희들 앞에서 스폰서님을 업신여기거나 무시하거나 대우해주지 않거나 그런 언행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행동을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항상 무슨 일이 있고 뭔가 이렇게 소통해야 되고 대화해야 되고 뭔가 의견을 나누고 싶고 어떤 조언을 듣고 싶을 때는 항상 김혜영 스폰서님한테 전화. 안치범 스폰서님보다도 권현 스폰서님 더 높으시죠. 핀 자체로는 직급은. 그렇지만 항상 어떤 지혜를 구할 때나 조언을 구할 때는 스폰서님과 소통을 하세요. 이거 우리가 정말 배워야 돼. 그러면 파트너에게는 어떻게 하면 좋냐. 자, 예전에 박종사 스폰서님 이렇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요. 어디까지 스폰서님 우리가 파트너님들을 봐드려야 할까요? 끝까지요. 그때 저도 이렇게 가슴을 좀 쥐어 뜯은 적이 있습니다. 끝까지요? 사리가 몇만 개 생길 것 같은데 끝까지 봐줘야 되나요? 자식이 살인자야. 자식이 살인자여도 엄마는 먼저 해. 그게 이 비유면 끝나지 않아. 저 항상 이 비유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전 세계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용납받지 못할 죄야.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야. 그래도 엄마만큼은 내 자식을 품어야 돼.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파트너님이 마음에 때로는 안 들고 나의 다른 팀의 파트너가 너무 괜찮아 보여. 다른 팀의 스폰서님이 너무 좋아 보여. 제가 예전에 이런 비유를 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남의 집 엄마가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남의 집 엄마 날씬하고 예쁘고 맨날 간식도 차려놓고 집도 하고 막 진짜 너무 좋아갖고 제가 막 기도했었어요. 우리 엄마 좀 안 없어지나? 진짜로 어렸을 때. 그랬는데 어느 날 학교를 갔다 와봤더니 진짜 사라졌어요. 되게 싫어해요. 되게 슬프죠. 그래서 제가 그때 엄청 울면서 다시 기도했어요. 말 잘 듣고 학원 안 간다고 그러지 않고 내가 할 테니까 꼭 다시 우리 엄마 좀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렇지만 저희 엄마 돌아오지 않았어요. 내 엄마가 최고인 걸 저는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알았어요. 엄마 이제 곁으로 저희 엄마 김포 사시거든요. 그걸 아무도 알지 못해요. 자꾸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사촌이 땅상 배고프란다. 배부르다. 뭐야 배 아프잖아요. 이거 저거 추다. 뭐라 그러지? 내가 그 벼락치기인데 뭐라고 했었죠? 그때 번개치기라고 그랬나? 엄마를 그러니까 내 스폰서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장 자랑스러워하고 가장 대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응? 그런 사람이 실제로 나를 대우해주고 나를 좋아해주고 나를 따라주는 파트너가 진짜 나와요. 이거는 팩트예요. 제가 항상 악담을 퍼붓습니다. 파트너님들에게. 너 나중에 똑같은 파트너 꼭 만나? 우리 엄마들이 했던 얘기잖아요. 막 말하는 너 시집가서 꼭 너 같은 덜도 너도 말고 꼭 너 같은 딸 낳아 그대로 당해라 막 이런 말 하죠. 근데 유산화 어떤 사업이에요?
복제 사업. 붕어빵 찍어내. 진짜. 이거는요. 자, 세상은 되게 발전하고 있고 굉장히 급속도로 막 빠르게 이렇게 하잖아요. 진화해요, 안 해요? 진화해요. 나 같은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진화한 파트너가 나와요. 긍정보다 부정의 힘이 세거든요. 내가 스폰서 속속이면 제 단언해요. 나보다 더 이상한 파트너 100%입니다. 100% 와요. 진짜요. 그래서 그때 비로소 땀을 막 가슴을 쳐요. 내가 잘할 걸. 그래서 승급식 올라갔을 때 스폰서님하고 눈 마주치면 어떻게 돼? 막 폭폭 눈물이 흘리는 거야. 폭폭 눈물이 흘리고. 그래서 말을 못해요. 그치? 마이크 들고 있으니까. 근데 스폰서님 눈 보고서 얘기해. 죄송합니다. 제가 모자랐어요. 제가 부족했어요. 진짜. 그걸 어느 정도 직급을 가고 나서 알아요. 제가 스폰서님, 우리 권현수 스폰서님 때 제가 아무 직급이 아닐 때부터 저는 이제 카톡으로 편지를 장문으로 되게 많이 썼었어요. 항상 반성, 항상 반성. 진짜. 항상. 감사하는 마음도 있지만, 항상 이렇게 홈미팅이나 이런 강의를 듣고 나면, 나 자신이 너무너무 반성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제가 유명하잖아요, 이 산하에서. 사인업 하기 이전에 진상 고객으로. 엄청 권현수 스폰서님 되게 괴롭혔거든요. 어디서 이 쌍을 갖고 와서 하냐고. 제가 제 몸이 고른 건 생각 안 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고 나서는 정말 저는 단 한 번도 우리 스폰서님에게 이 일을 시작하고 나서는 반말도 카톡으로 반말도 해본 적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동갑이고 친구지만 왜 나는 일하러 왔고 이 안에서 돈 벌고 싶고 꼭 성공하고 싶기 때문에 이 스폰서십을 내가 대우해드리고 싶었어요. 우대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야 나도 그런 파트너들이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스폰서가 베푸는 모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이 팀 안에서도 굉장히 오지랖도 많죠. 대표적으로 최정아 리더님도 계시고 물론 저도 주는 기쁨에서 굉장히 큰 걸 느끼는 사람이니까 근데 그게 되게 당연한 거야. 미팅을 가서 커피숍을 가도 스폰서가 돈 좀 더 버니까 나보다 돈 내는 거 너무 당연한 거고 밥 먹으러 가서도 당연히 스폰서님이 내는 게 너무 당연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금전적인 문제 돈을 꿔달라 하시는 분들 이거 진짜 팩트예요. 절대적으로 그런 신뢰를 범하셔서는 안 돼. 이거는 형제 라인십이나 스폰서십 파트너에게 모두 다 해당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금전 거래는 하지 마세요. 절대적으로. 이거는 여러분들의 사업을 진짜 다 말아먹는 일이에요. 완전하게.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스폰서가 베푸는 게 너무 당연시 여기면 절대 안 된다는 거. 그거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스폰서와 어떠한 거를 해야 될지는 너무나 기본적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대로만 하시면 돼요. 그 상식을 벗어나지 않으면 일이 날 일이가 없어요. 그냥 내가 도대체 어떤 리더가 되고 싶은가 나는 어떤 파트너가 갖고 싶지만 생각하면 그대로 스폰서님에게 하시면 절대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자,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냐? 여기서 발생돼요. 자, 이거 별 10만 개. 진짜. 유산화 사업하면서 자, 다른 네트워크를 혹시 이 자리에서 해보신 분이 계세요? 다른 네트워크는 형제라인들끼리 어때요? 싸워요. 눈도 못 마주치게. 전화번호도 심지어 잘 모르고. 형제라인하고 내통했다가는 완전히 다 잘립니다. 여러분 이거 팩트예요. 왜냐면 그만큼 형제라인식이 무섭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형제라인식으로 성장을 한 회사 또 그룹은 유산한 유니스타즈가 유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안치원 소모님께서 이 형제라인식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셨고 솔선수범 해주셨고 이 문화를 그르치지 않기 위해서 애쓰셨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냥 만들어진 그룹이 아니라는 거. 자, 스폰서는 몇 명 없죠. 우리 이렇게 일자로 올라가도 보통 아무리 이렇게 높아도 10명 이내예요. 파트너 분들은 저 같은 경우는 뭐 사업자로만 따지면 한 250명 뭐 정도 되지만 지금 현재 뭐 10명 이내, 뭐 5명 이내, 30명 이내가 대부분이실 거예요. 그런데 형제라인은 몇 명일까요? 유니스타드 전체가 다 저의 형제라인이죠. 몇천 명이 다 형제라인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될 확률이 있다 없다? 훨씬 더 높은 거예요.
형제 라인하고 가장 많이 하지 말아야 될 행동. 미주알 고주알. 스폰서님과 해야 될 거를 형제 라인과 해요. 스폰서님하고는 하루에 한 번 카톡도 안 하는데 형제 라인하고 하루에 막 수십 번씩 카톡하고 통화하고 심지어 자꾸 만나재. 그러면서 본인의 명단을 보여주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상담하시고 그 다음에 A4 용지에다 자꾸 동그라미를 그려서 내 랩이 지금 이런데 내가 언제쯤 취급을 가면 좋겠냐고 물어봐. 예전에 이거는 제 실화예요. 사담인데 제가 그 실수를 한 번 했었어요. 그렇게. 근데 그 친구가 그려보라고 그래서 그렸어요. 형제 라인이었는데. 그렸는데 그 친구가 지금 이렇게 디렉터를 가면 좋겠다면서 막 저가 어치버였는데 그림을 그려주고 권현진 스폰서님한테 사람 하나 달아달라고 하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퍼스널인데 왜 못해주느냐고 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또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처럼 라인이 잘 안 펼쳐지니까 귀가 팔랑거리고 나한테 사람 안 들어주는 스폰서님이 야속했겠죠. 그러니까 자꾸 더 연락을 하고 싶지 않아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비즈니스는 스폰서님이랑 하는 일인데 제가 만약에 그 친구의 말을 듣고 계속 그렇게 해서 스폰서님과의 관계를 내가 좁히지 못했다라면 결국 그 친구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되게 돈 잘 받는 실버였거든요. 근데 관계의식을 굉장히 못해가지고 결국 본인 스폰서하고 완전히 틀어져서 집으로 가게 됐어요. 근데 저는 살아남아서 다이아몬드가 됐죠. 이거 되게 중요한 거 지금 말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결국 저는 그때 정신 차렸어요. 형제 라인의 이런 어떤 그 조언들은 절대 이렇게 내가 이거를 그러니까 걸러낼 줄 아는 깔때기를 잘 장착하고 있어야겠구나. 나를 이렇게 제대로 조언해주고 리드해줄 수 있고 내가 진짜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은 스폰서인데 내가 잘못된 어떤 그런 어떤 정보나 이런 것들이 현혹돼서 내 마음이 막 지옥으로 막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너무 가고 싶잖아 골드를. 우리 가은이더님 예를 들어 근데 형제 라인이 맵을 그려보라고 해서 내가 상담해준다고 해서 막 이제 해주는데 이거 저기 스폰서님한테 리엔트리 하나 달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풀면 금백의 골드 가겠구나 하면 사람인지라 너무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때는 예를 들어 그런 마음을 계속 심어준다고 할 때 서운하죠. 비즈니스는 내가 하는 거예요. 스폰서님이랑 하긴 하지만 내 비즈니스는 내가 하는 거예요. 스폰서의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그냥 나예요. 내 거예요. 스폰서의 그 비즈니스는 신경을 쓰지 말아요. 스폰서님이 바쁘든지 말든지 어디다 달든지 말든지 그거 그 사람이 알아서 할 일이고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될 거는 형제 라인하고의 미주알 고주알은 뭐야? 격려, 축하 이런 거. 예를 들면 우리 사연이더님하고 가은이더님이 서로 우리 진짜 우리 골드 언제 갈래요? 데드라인을 함께 정해봅시다. 그리고 으쌰으쌰 해주는 그냥 거기까지. 사연이더님 요즘 잘하고 있어요? 저 요즘에 좀 이렇게 수익이 좀 떨어지려고 했는데 다시 이렇게 끌어올리고 있어. 우리 파이팅해요. 라고 예를 들면 이디야 커피 쿠폰 하나 보내주는 그런 격려. 함께 으쌰으쌰 해요 라고 하는 커피 쿠폰 달래요? 그런 거 있죠. 그런 데드라인을 같이 맞춰주는 막 으쌰으쌰 이거 하는 거 이거 명단 작성이나 목표 설정이나 막 이런 거 아니고 그런데 좋은 팁이 있으면 그런 건 나눠요. 아까 예를 들어 이렇게 이지연차님 이렇게 하는 그런 팁 같은 게 있어서 그런 거를 이제 다른 어떤 형제라님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이 이렇게 들으셨으면 그런 거 공유하는 건 너무 좋은 거죠. 예를 들어 우리 서연이더님도 엄청 그 재능 기부시잖아요. 자시잖아요. 우리 리뷰티 안에서도. 그러면 본인이 이렇게 해보면서 이거 너무 좋은 것 같고 이거 너무 편리한 것 같아서 리더님들하고 공유하고 싶어요. 그런 거 이제 이렇게 다 사업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가 좋은 아이디어인데 이렇게 먹어보니까 이거 너무 좋아. 이런 것들 나누는 건 굉장히 좋은 형제라니죠. 그런 거 하는 거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형제 라인들 사이에서도 다 하지 말아야 될 거 금전. 돈이 없어요? 너무 다행이네요. 돈이 있었으면 할 뻔했는데.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스폰서님 뒷담화 이런 거죠. 니네 엄마도 그러냐? 야 우리 엄마도 별거 없어. 똑같아. 이런. 그러면
내 파트너들은 더 하고 다닐 거야. 진화한다니까 이름만 불러줘도 다행이야. 아 진짜. 요즘 애들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잖아. 사춘기 때도. 니네 꼰대는 잘 있냐? 이렇게 얘기하잖아. 진화한다니까요. 그냥 나만큼만 하는 파트너가 나와도 다행인데요. 진화해요. 그게 문제예요. 그런데 나쁜 건 되게 빨리 배워요. 외국인 사람들이 우리나라 오면 욕부터 배우는 것처럼 이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 형제 라인들 안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나한테 미쳐주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내가 긍정으로 오히려 그분한테 조언해드리면 진짜 좋은 형제라인이지. 예를 들어 가은이더님이 서연이더님 만났는데 진짜 되는 게 없냐 이렇게 나 이거 때려칠까? 라고 얘기할 때 서연이더님이 너도 그래? 나도 그런데 우리 같이 때려칠까? 이러면 이건 NG. 그런데 가은이더님 할 수 있어. 나도 이렇게 내 유방암 하는데 나도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왜 네가 못해? 너 더 잘할 수 있지. 우리 꼭 같이 가자. 우리 약속 잊었어? 이때 골드 가기로 했잖아. 그때 골드 못 가 서로 같이 목표 세웠는데 못하는 애들 벌금을 물어. 차라리 그런 건 괜찮아. 그런 부정적인 모습을 보고 같이 휘말리는 게 아니라 내 긍정으로 뒤덮어 주는 거예요. 반면 교사라는 사자성어 아세요? 상대의 부정적인 행동이나 언어를 보면서 내가 깨달음을 얻고 난 이러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는 이런 거지. 이 사람이 되게 부정적이야. 근데 그걸 보고 진짜 왜 저러냐. 지금 왜 저럴까 봐. 이게 아니라 그 모습을 보고 나도 저랬을 수도 있겠다. 나 저렇게 보여질 수 있구나. 정신 차려야지. 저러면 안 되겠다. 그걸 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걸 진짜 잘하시는 분들은 유산화에서 성장할 수 있어요. 나라는 사람을 한번 보세요. 본인 자체를. 유산화에서 건강한 리더님을 보고 나 진짜 저렇게 건강처럼 진짜 되고 싶다 하는 새 신규분들이 그런 마음 가져주는데 기분 어떨 거? 최고지. 완전 재즈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지 건강한? 나 그 사람 별로던데. 안 닮고 싶은데. 그 사람이 유산화 성공한 말도 안 되는 사람. 그런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마무리 좋은 걸로 해주세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진짜. 한번 그거 생각해 보면 형제 라인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내가 나누지 말아야 될지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실 거예요. 형제 라인의 쉽이 굉장히 두터워지고 깊어지는 건 두터워지는 건 좋아요. 그리고 넓게 두루 사귀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저는 유산화 하면서 그래도 제가 참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많은 봉사를 통해서 그룹에 많은 형제 라인 리더님들과 이렇게 교류를 했기 때문에 우리 파트너님들이 항상 뭔가 필요로 할 때 그런 리더님들에게 딱 갔는데 스폰서가 누구세요? 할 때 김태희 스폰서입니다 하면 정말 뭐 하나라도 챙겨줄 수 있는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사실 봉사를 한 거예요. 봉사를 하는 거 봉사하면 동안에 돈 줘요? 안 주죠. 1원도 안 줘요. 봉사 왜 하냐고 물어보는 사람 있었어요. 우리 파트너들은 굉장히 항상 외로웠죠. 제가 그렇게 봉사를 하고 다니는 틈에 항상 가면 1박 2일 자기네들끼리 밥 먹고 자기네들끼리. 그러니까 어쩔 때는 나는 엄마 없는 애기 같고 우리 스포너님은 나 신경 안 쓰고 저렇게 봉사만 하고 맨날 저렇게 빨대거리고 다니고 항상 마음이 너무 안 좋았었어요. 2년 동안 차라리 혼자 다녔을 때는 마음은 편해. 뭐 챙길 파트너가 없으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파트너들이 오기 시작하는데 그게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봉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예요. 나중에 이런 형제 라인의 쉽이 내 파트너들에게 완전하게 영향이 미칠 날이 오겠지. 내가 팀에 이러한 형제 라인들을 많이 알아두면 내가 꼭 필요한 때에 내가 파트너들에게 적소에 내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겠지라는 그런 마음 정말 그 하나거든요. 그러면 리더님들이 앞으로 내가 형제 라인들과 어떠한 식으로 어떻게 내가 이렇게 가져갈 건지는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다시 한번 되돌아보셔야 돼요. 너무 잘 지내는 거 좋아요. 저 그 형제 라인 10 때문에 저 잘 됐고 우리 UDT 리더님들도 이렇게 팀워크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단 선을 넘으면 안 돼요. 비즈니스는 스폰서랑 하는 거예요. 즐기는 건 형제 라인이랑 해도 돼요. 이렇게 서로 그러니까
친하게 지내는 거 너무 좋아요? 하지 말아야 될 거? 맵 가는 거. 목표 설정하는 거. 이거라도 스폰서랑 하면 되는 거. 그 다음에 부정적인 나의 고민 털어놓는 거.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괜찮아요. 전 친한 형제 라인이 없어가지고. 그것도 문제예요. 그것도 문제입니다. 형제 라인의 10이 좋아야 이 사업을 오래 갈 수 있고, 왜냐면요. 엄마들은 잔소리 하잖아. 싫지? 사춘기 때 집에 들어오고 싶어? 안 들어오고 싶잖아. 똑같아요. 내가 일이 좀 잘 안 되면 스폰서 보기도 싫어. 왜? 할 말이 없으니까. 일한 게 없는데 얘기하고 싶겠어? 안 하고 싶지. 그러니까 자꾸 밖에 나가서 누구랑 놀아? 친구들이랑 놀잖아. 형제 라인이랑 노는 거야. 오늘 한가해? 나도 미팅 없어. 너무 격한 거예요. 이거 문제? 이거 문제야. 근데 엄마는 이거님 미팅 없어요? 잡으셔야죠. 그 짜증나지. 근데 전화 안 해. 근데 형제한테 전화 만나죠. 좋잖아. 맛있는 거 먹고 막 쇼핑하고 들어오는 수당은 적은데 자꾸 쇼핑하고 만나서. 이거 지금 웃으면서 얘기해도 이거 되게 심각한 거예요. 눈물이 난다. 근데 형제 라인도 없으면 왜 안 좋냐? 형제 라인이 없으면 자 우리 요즘에 경조사 막 할 때 형제 많은 집 가면 어때? 좋잖아. 보기 좋아. 그리고 나쁜 일이 특히나 이렇게 닥쳤을 때 어떤 그 상을 당했을 때 가보면 진짜 제가 어떤 생각하냐면 형제 많은 집은 덜 외로운 것 같아요. 그 보내드리는 그분은 난 정말 그 생각 진짜 많이 하거든요. 요즘에 나이가 이제 이렇게 들어서 똑같아요. 형제는 많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내가 일단 그렇게 많은 내가 쉽을 통해서 많이 베풀고 내가 많이 이렇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겠죠. 쌍방이 돼야지 나만 계속 주면 이제 지치는 관계가 되니까. 근데 형제라인들은 많이 그렇게 해주면 진짜 되게 외롭지 않은 비즈니스를 할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힘들고 그럴 때 엄마가 계속 잔소리해서 집 나가고 싶을 때 나를 붙잡아 줄 수 있는 건 좋은 친구. 좋은 친구. 우리 강리더님은 좋은 친구가 돼주잖아. 다. 에너지 엄청나잖아. 제가 여태까지 다니면서 건강리더님에 대한 칭찬을 진짜 많이 들어요. 지금 뻥 아니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되게 보고 싶은 사람으로 에너지가 너무 그게 다 느껴져. 속에서 줌에서도. 그래서 건강리더님 파트너가 그런 파트너가 나왔잖아요. 되게 이선희 리더님이라고 단양에 계시는 혼자 있고 그런데도 항상 줌에 들어올 때 어때? 항상 스마일. 좋은 그냥 보기만 해도 되게 좋은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사람. 그러면 뭐라도 하나 막 더해주고 싶어. 진짜 형제 라인에서도 그런 분들 보면 가까이 있거나 이제 만약에 그 파트너가 가까운 데서 하면 뭐라도 하나 더 도움 주고 싶고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롭지 않아. 나를 잡아줄 수 있는 사람. 사춘기 시절에도 내가 막 나쁜 길로 빠지려고 할 때 좋은 친구는 좋은 길로 인도해줘요. 이거 공감하시죠? 근데 나쁜 친구 만나면 이런 사람 있잖아. 내가 진짜 인생을 내가 그때 정말 잘못 내가 살아가지고 그때 나쁜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항상 자기 탓은 없어. 친구 탓이야. 본인이 그 친구들하고 놀았으니까 그러게 된 거거든요. 저도 중학교 때 엄청 나쁜 친구들이 유혹 되게 많이 했어요. 집에 가야 뭐하냐. 새엄마 있고 할머니 있는데 그냥 우리랑 놀자. 우리랑 가면 멋있는 오빠들도 있고 내가 맛있는 것도 있는데도 데리고 갈 거고 네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거 다 경험하게 해줄 테니까 나 따라오라. 진짜 그렇게 매일매일 꼬셨었어요. 그런데 가지 않았죠. 왜? 나는 내 인생에 스크래치 나는 짓 하고 싶지 않았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유산화 비즈니스 하루 이틀 하고 한 달, 두 달 하고 그냥 끝날 게 아니니까 죽을 때까지 평생 대대손손이 물려줘야 되는 비즈니스인데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를 다 말아먹을 수 있는 그 기본이 쉽이다라는 거. 이 관계 쉽이 그냥 여러분들의 가망 사업자나 지금 현재 파트너들하고만 있는 그 쉽이 문제가 아니라 이 3쉽 스폰서십, 형제라인십, 파트너십이 제대로 세워져야 진짜 여러분들의 정말 제대로 된 비즈니스를 완성시킬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냥 가망 사업자들하고 관계식만 잘하고 내 파트너만 챙기면 된다? No. 충분히 감사하시고 스폰서님께 충분히 표현하시고 왜냐면 사람은 표현하지 않으면 알지 못해요. 형제 라인도 마찬가지예요. 형제 라인도 충분히 감사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으면 표현해주세요. 예를 들면 우리 정아리더님, 선이더님 되게 예뻐하고 이렇게 챙겨주면 그런 거에 대한 표현도
감사하다고. 민경이들은 마찬가지야. 내 새끼를 예뻐해주지. 그럼 되게 고마워해야 하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이 형제 라인 구도에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지키지 말아야 그 선만 안 넘으면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그리고 나 스스로 서현 리더님 자체의 주체가 잘하면 돼요. 형제 라인과 내 스폰서와의 관계 안에서의 내 마인드, 내가 취해야 될 자세,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저 형제랑 진짜 친한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스폰서님이 항상 불안해 있었어요. 이 형제라인식 잘못 어긋날까봐 내가 하도 빨빨대고 맨날 형제라인들하고 되게 친하니까 항상 불안해 있었어요. 왜? 난 부정적인 인자거든요. 처음에 이 시작했을 때 진짜 부정덩어리 그냥 옷 전체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러니까 불안한 거야. 떨어져 나갈까. 근데 맨날 빨빨거리고 형제라인들하고만 만나고 나 찜질방 다니고 막 그리고 스포라님이 항상 오셨어요. 그 자리에 사고 칠까 새벽에도 찜질방 그 찜질방에서 우리끼리 수다 떨고 있는데 거기서 코 골고 자면서도 그 일단 있어야 돼 옆에. 내가 불안하니까 그렇게 저를 지켜주셨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항상 뭐 김지영 스타님이나 다른 형제라인들 만날 때도 항상 챙기죠. 우리 스포님. 우리 권스포님도 부르면 안 돼? 권스포님도 부르자. 우리 스포님 외로워, 가여워, 껴줘야 돼. 그래서 스포님 되게 좋아해. 엄청 좋아해. 스포서님들은 여러분들을 기다려요. 자기를 불러주기를, 자기를 이렇게 같이 이제 어느 정도 성공자 반열에 올랐으니까 돈 쓰러 다닐 수도 있는 시점이잖아요, 사실. 근데 이게 형제라인식이 잘못 나가면 스폰서십이 안 잡혀 있으면 스폰서를 안 불러요. 돈을 쓰겠다는데도 안 불러. 그냥 우리끼리 사 먹겠대. 불편하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 드리고 싶어요. 물론 비즈니스 안에서는 스폰서십과 파트너십과 이 형제라인십의 가장 기본적인 건 존경, 존중, 인정, 사랑. 저는 이거 있으면 그냥 다 해결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비즈니스 안에서는 이런 걸로 우리가 하지만 또 때로는 이 안에서 스폰서십과 파트너십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저는 때로는 야자 타임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밖에서 그냥 데이트. 누나, 언니, 너, 오빠. 그런 인간적인 관계십이 이게 엮여버리면, 그지? 서운하지 않아. 그래서 자꾸 그런 것도 좀 하시라는 거야. 근데 비즈니스 얘기하면서, 야, 너, 서연아, 석희야,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딱 그 기분이 나쁘면, 리더님, 박 사장님, 이렇게 하면 어때요? 파트너 기분 되게 많이 상해. 그러니까 한결같이라고 제발. 그런데 좋을 때만 좋지 말고 가끔씩 이렇게 외부에서는 데이트도 좀 하시고 근데 비즈니스 안에서 들어오셔서 이야기할 때는 단호하게 내가 제대로 자 스폰서십도 너무 중요하지만 파트너십도 중요해요. 스폰서가 제대로 서지 않으면 자꾸 신뢰 깨먹고 약속 어기고 뭔가 제대로 봐주지 않고 자꾸 자기 개인 볼일 보러 다니고 뭔가 소통하지 않고 핑계 대고 안 바쁜 사람 없고 다 개개인의 핑계는 다 있고 다 사정 있어. 애 셋이고 애 셋이 지금 여기 지금 몇 명인 줄 알아요? 애 셋은 이제 통하지도 않아. 5 아니면 말을 하지 마. 아픈 아이 키우는 엄마도 있고 본인이 아픈 사람도 있고 저렇게 우리 종현 리더님처럼 제 직장 다니면서 저렇게 아이 셋에 직장까지 다니면서 지금 버스 거꾸로 타고 와가지고 지금 서울에서 지금 이거 영양 강의 하나 해주시려고 저것도 형제라인식이에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진짜 파트너 하나도 없이 온전히 강의하시기 위해서 서울에서 일하시는 분이 버스 타고 이런 것도 굉장히 아주 선한 영향. 그래서 리더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잔소리가 아니라 저는 진짜 리더님들이 다이사나 안에서 많은 혜택을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진짜 돈을 저보다 더 많이 버셨으면 좋겠어요. 전 이제 괜찮아요. 여기서 조금만 더 벌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날렸던 집도 다시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괜찮을 것 같은데 리더님들은 아직 올 길이 너무 멀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이 마인드를 지금 장착해 놓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비즈니스가 흔들릴 수 있어요. 왜냐? 2022년도 완전히 치고 나갈 분들은 막 모토 달아서 치고 나가실 거거든요.
근데 이 십이 무너져서 스폰서 파트너 간의 신뢰가 깨져버리면 일하기 싫어요. 근데 그 분이 신뢰 깨졌다고 다른 팀에 또 다시 간다고 잘 될 확률이 많지 않아요. 내 엄마가 최고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거. 만약 지금 뭔가 좀 힘듦이나 불편함이 있다면 그걸 어떻게 하면 빨리 해결할까를 고민해야지 그대로 그냥 유지한다? 그것도 여러분들 비즈니스에 여러분들 삶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혹시 저 이런 거에 대한 질문 있어요 하시는 분 계세요? 현전 해요. 편안하게. 제 파트너가 말을 안 들어요. 네. 저 스폰서를 피해요. 전 중간에 낑깡인데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럴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셔야 돼요. 이 파트너가 스폰서죠. 이 파트너가 진짜 파트너인지를 보셔야 돼요. 스폰서는 계속 같이 갈 사람이죠. 죽을 때까지 비즈니스 안에서. 근데 이 파트너가 소비자인지 그냥 진짜 지금 유산화를 하고 싶은 사람,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유산화 비즈니스를 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스폰서를 피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잔소리 듣고 싶지 않기 때문에 피하는 거예요. 와봤자 자꾸 일에 대한 얘기하고 안 되는 거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라고 하고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해주지 않으니까. 왜냐면 우리 선생님 너무 착하거든. 다 해주거든. 거절을 못 하거든. 그러니까 이 분이 그걸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본인은 이용당하고 계세요. 제가 당황한데 이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유산화로 성공할 마음이 있어? 성공하고 싶어? 진짜 여기서 언니 나는 평생 할 거야. 정말로 죽을 때까지. 이거 아니고는 이제 방법이 없는 걸 내가 알았어. 그러면 진짜 유산화 진짜 끝까지 해보실 마음이 있어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있다고 하면 결단 받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해한다 그러면 본인이 관리하세요. 그냥. 나중에 이 사람이 깨닫게 되는 날이 오면 사과하실 거고요. 본인이 시키지 않아도. 시스템 안에서.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서연이다님이 아무리 공을 쏟아도 그분은 집에 가실 거예요. 그런데 집에 갈 확률이 훨씬 더 높다. 지금으로 봐서는. 그 마인드를 바꿔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네, 이 자리에 모시고. 그러면 다른 리더님들 때문에 아니면 또는 강의를 들으면서 그분 마인드가 바뀌실 수 있어요.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사실 계속 이제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분의 진짜 속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제도 제가 석희 리더님한테도 이야기 드렸지만 파트너에게 사람 달아주고 점수 넣어주고 그 사람 어떻게 갈까봐 전전긍긍하는 거 하나도 여러분들 비즈니스에 도움 안 돼요.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를 하세요. 물론 나의 라인 안에서 당연히 내 소실적에는 내가 제대로 된 수당을 받아갖고 직급을 가기 위해서 그 하부에 사람을 달 때나 포인트를 넣어야 할 때가 옵니다. 미아트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계속 그걸 파트너들 눈치 보면서 내 맵을 이렇게 그려가다 보면 여러분들의 맵은 그치 게임가 되겠습니다. 절대 크지 않아요. 왜냐면 어차피 그 사람 밑에 또 달리면 이것도 내 퍼스널인데 이 사람은 그럼 안 바라겠어요? 그럼 계속 한 줄로만 내려갈 건데 언제 돈 버실 거야? 그러니까 아니거든요. 이분에게 진짜로 유산할 비전을 보셨는지 아니면 정말로 그런 결단을 내리기 위해서 비전을 볼 수 있는 장소에 한 번만이라도 가보자 해서 이 자리에 모시고 오세요. 그리고 이분은 왜 스폰서님을 자꾸 빼고 보자고 하냐면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유산화가 될 거는 같아요. 근데 본인이 하고 네, 그거예요. 대가 지불은 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근데 우리 서연이라면 너무 열심히 하고 잘할 것 같고 자기가 이렇게 하면 뭐든 다 해줄 것 같거든요. 조정을 하기 예를 들면 되게 쉬운 분인 거예요. 너무 슬프지만 강해져야 돼요. 내가 흔들리지 않게. 근데 중간에서 가장 힘들 거라는 거는 이해해요. 저도. 왜냐면 스폰서님한테도 내가 되게 잘하고 싶고 그지? 파트너들에게도 실망을 주고 싶지 않고 어떻게든 끌고 가고 싶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유드리를 좀 발휘하세요. 너무 싫다는데 자꾸 엮지 마요. 그냥 서연 리더님이 중심을 잡되 저는 저 이렇게는 미팅을 진행하는 게 아니고 저는 아직 스폰서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리더님들이 지금 현재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으니 우리끼리 먼저 준비를 해보자. 대신에
리더님들이 정확한 결단을 내려주셔야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하셔야 돼요. 이게 또 두려우실 수 있어, 박세현 리더님은. 내가 지금 몇 명 없는데 이 사람들도 집에 가면 어떡하지? 가도 엄청 박수현보다 내가 진화한다 그랬잖아. 10배 똑똑한 리더, 10배 나한테 잘하고 내 맘 알아주는 리더 반드시 와요. 저 권현주 스폰서님한테 골드 갈 때까지 뭐라고 했느냐면 나 같은 거 언제 오냐고 했어. 스폰서님 온다며. 나 같은 파트너 온다고 했잖아. 근데 왜 나 안 와? 막 이랬거든요. 저 같은 파트너 도대체 오긴 와요? 근데 우리 스폰서님 딱 한마디 해줬어요. 너도 늦게 왔잖아. 너도 나 골드 가고 나서 한참 있다 왔잖아. 스폰서님 그렇게 얘기해줬거든요. 저한테. 되게 감동이었어요. 아, 스폰서님 되게 마음을 헤아려주고 내가 그런 파트너구나. 정말 우리 스폰서님한테 그때 당시에 뭐 실버인데 무슨 점수를 뭐 얼마나 올려주겠어요 제가? 그런데도 그냥 마음 알아주고 함께해서 옆에 해주고 항상 스폰서님이 돈 엄청 저보다도 엄청 더 많이 버는데도 우리 스폰서님 제주도로 후원 간다 그러면 제가 스폰서님 통장에다가 3만 원씩 다 붓고 다니지 말라고. 왜냐면 워낙 열정적인 분이라 밥을 안 먹고 자꾸 미팅을 돌아다니니까 뭐라도 사 먹으라고. 그 3만 원이 우리 스폰서님한테는 지금까지도 굉장히 되게 큰 감동이었대요. 감히 돈도 한 주에 얼마 벌지도 않는 게 엄청 그때 우리 손에 다이아몬드인가 에메랄드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농협통장으로 그때 3만 원을 붙였던 기억이 나요. 손을 바꾸고 다니지 말아요. 나 마음 아프니까. 결국은 이 일은 내가 자꾸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이들도 깨닫게 돼요. 유산 안에서는. 그런데 너무 억지로 만들려고 하면 다 어긋나버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데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기 이런 거 안 겪어서 아무도 없어. 다 겪어야 가는 거라고 하면 그냥 기분 좋게 빨리 겪으세요. 빨리 겪고 하면 엄청 좋은 날 와요. 2022년도에 되게 잘 되려고 연말에 이런 나한테 시련을 주시는구나. 지금 맨날 인형 미모가 지금 돼가고 있는데 이제 사업도 잘 풀려야죠. 그죠? 어떻게든 프로모션을 잘 하셔서 이 자리에 모시고 오시면 오늘 이 강의 들으신 분들이 박사님은 그때 그분들이구나 이렇게 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막 인사해드릴 거고 너무 잘 오셨다고 해드릴 거고 그 분위기를 다 조성해 주실 거예요. 그게 형제라인식이. 형제라인식이 여태까지 현이들 우리한테 너무너무 좋은 영향력을 준 것처럼 저희들도 그렇게 다 들을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그 프로모션에 좀 집중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자, 다른 분 질문 안 계시죠? 네,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멋진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수호사님의 또 강의를 듣다 보니까 저를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또 저의 스폰서님 또 파트너님 형제라님들이 저는 좀 복이 많은 사람이구나,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또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2시간 동안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즐거우셨나요? 네. 즐거우셨으면 온몸으로 표현해 주세요. 네, 2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정말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진을 어떻게 할까요? 질문 안 하고 네, 그죠? 주문 알아서 캡처를 하고 캡처를 하실 수 있으면 캡처하시고 우리는 우리대로 이렇게 브라인으로 네네.